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준비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30년간 교사로 헌신해온 6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대한민국 자산 서열의 냉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김 선생님의 이야기와 시작하는 공감. 김 선생님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오면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은퇴를 맞이했는데요.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해보니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제 노후는 또 다른 경쟁 속에 놓여 있더라고요. 라며 속 깊은 한숨을 토로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모아둔 저축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산 서열 구조와 부동산 가격, 의료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모두가 평등하게 편안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는 김 선생님의 말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2. 대한민국 자산 서열과 은퇴 후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분포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내 자산이 은퇴 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자산 형성은 출발 전부터 다르기 마련이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은퇴 후 생활 수준 역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 연금 제도의 한계입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나 의료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에 기대지만 실제로는 급증하는 생활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큰 자산 축적 수단이지만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차이가 극심합니다.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자산 가치를 보유할 수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나 자산 형성이 어려운 세대는 은퇴 후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셋째, 건강과 돌발 상황입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장기간 근무 후 은퇴를 맞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나 돌발 비용 마련에 소홀하면 이미 쌓아온 자산이 금세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제 김 선생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례 1.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씨의 이야기. 씨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근무한 후 은퇴를 맞이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저축이나 투자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은퇴 후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야 생각하니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허술한 준비를 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더라며 후회를 토로했어요. 씨의 이야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 없이는 노후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로 자산 가치를 확보한 B씨의 경우. B씨는 40대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던 분입니다. 초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한 덕분에 현재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초반에는 걱정도 많고 불안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결정이 내 은퇴 후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라고 B씨는 말합니다. B씨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은퇴 후 자산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 이 역시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여유가 있어야 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 3. 사회복지와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한 C씨의 사례. C씨는 경제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공동체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은퇴 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C씨의 모습은 개인의 자산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C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자산 준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4. 앞으로의 대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재무 계획,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고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및 자산 분산 투자, 부동산 투자나 다른 형태의 자산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및 공동체 네트워크, 경제적 준비와 함께 사회복지, 가족, 이웃과의 네트워크도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도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선,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5. 마무리하며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비롯해 C씨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은퇴 후 삶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생활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없으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김 선생님처럼 한 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준비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앞서 김 선생님과 여러 사례를 통해 자산 서열과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재정 관리와 맞춤형 투자 전략 세우기. 전문가와 상담하기.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자산, 부채, 수입과 지출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과 예산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각도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최근에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생활 터전과 미래 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비상금과 돌발 상황 대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갑작스런 건강 문제나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준비된 비상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은퇴 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 문제예요.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운동 습관을 기르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처럼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결국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취미 활동. 은퇴 후에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산책 또는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과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활용. 지역사회 프로그램 적극 활용.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노년층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문화강좌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색.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원봉사나 멘토링 또는 이전에 하던 일을 토대로 프리랜서나 컨설팅 활동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해 보세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마음의 안정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4. 정부 및 제도적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연금 및 복지 제도 적극 활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관련 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 유지. 은퇴 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부의 정책 변화나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5.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평생 교육과 자기개발.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지역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 보세요.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경험을 살려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려움과 동시에 큰 보람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 강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이야기한 재정관리, 건강유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변화작은 저축 습관,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새로운 취미 찾기가 미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걸음들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오셨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